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끝난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미 의회 공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이며 곧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국에서의 회담 평가에 대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워싱턴과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2탄입니다. 예, 서울과 워싱턴과 서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제2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또 거짓을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 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아무튼 대만 문제하고 네. 미사일 사거리 문제, 그다음에 코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5시간 정도 만났는데요. 성과라는 것은 거의 다 제가 볼 때 성과는 그렇게 큰 성과가 아닙니다. 백신 정도 뭐 5만 5천 한국군에게 준다는 그것도 55만. 55만. I'm sorry. 네. 55만. 44조를 미국에 줬는데 55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본이 천몇백만 정도 공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뭐 이번에 백신의 스와프 문제를 굉장히 떠들다가 쑥 들어갔어요. 네. 그는 뭐 가기 전에 스와프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 했는데 뭐 결과는 뭐 거의 빵점이다. 그것도 미국이 정해서 미군과 활동하고 있는 한국군에 55만 주겠다. 뭐 그렇게 한 것은 아무튼 국민들은 이번에 가서 다른 관심보다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게 CVID, 네. 북핵 문제에 대한 핵 폐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5년차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미국을 기만하는 기만 전술을 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는 뭐 아무튼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라는 그걸 입장을 하는데, 4년 동안 한미 동맹을 훼손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다 이럴 정도의 평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 가서 거짓기만 행위를 했어요. 뭐 우리 국민들 이제는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전에는 얘기하면 믿는데 언론에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한 주간 동안 언론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문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또 공동 무슨 생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동생산이라는 게 뭐였던 제약에 대한 백신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릇에 담는 네. 그릇에 담는 그것만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대단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스와프 문제, 백신 스와프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게 한국에서는 백신 스와프 해가지고 백신을 빨리 가져야 되겠다, 좋은 백신을 이렇게 선전하고 갔다가 이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는 벌써 백신 확보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근데 왜 백신 스와프 얘기를 왜 했냐는 거지. 그지? 음.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미 국방부 대변인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했더만은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언제 어떻게 백신을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백신이 이번에 성공적인 결과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그 대기업들이 그 CEO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성공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돈을 다 대기업들이 삼성, 성경, 뭐 LG니 다 따라와서 현대 따라와서 이 사람들이 44조 우리나라 참 연간 저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국에 지금 뭐 600조. 600조 예를 들어 44조 같으면 8% 정도 되겠죠. 8%. 그렇죠. 그 엄청난 그거죠. 600조면은.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44조를 문재인이 나서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기업 CEO들이 나서서 미국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또 모든 화이자 같은 기업들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다른 상황이 됐겠죠. 지금은 뭐 백신 수급의 실패는 저는 뭐 국가 자살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IMF 때 국가 부도가 낳는 한 10배 정도의 데미지를 백신 수급을 못해서 6개월 정도 늦어질 거다. 저는 이래 보는데, 네. 6개월 늦어지면은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이나 소상공인들의 고통, 또 국민들의 한계, 네. 이 소위 지금 그 인내의 한계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데, 백신 수급을 못하고 미국 가서 무슨 뭐 사업 해가지고 백신을 대단히 많이 가져오겠다 했는데 55만 분에만 주겠다. 그거는 뭐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국가가 나서야서 해야 될 부분을 방기하고 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이렇고 저렇게 했는데 백신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아무튼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네. 코드 문제 또 미사일 사거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다 이래 보는 건데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아니다. 음. 뭐 미국이 또 문재인이가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친중이 아니고 친미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판단은 대단히 섣부르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뭐 할 일이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뭐 대통령 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본인이 저질러놨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면피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박지원이가 미국 간다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좀 미국에서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내가 그리고 그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의 이미 그 굴복적인 것이 문재인이는 돌아서면은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뭐 보기 좋게 얘기해 놓고 돌아서서 지금 중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뭐 원래 좀 빨간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예. 네, 한국처럼 미국에서 지금 껄끄럽거든요. 그걸 왜 일일이 중국에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왜 너희가 국가의 자존심도 없느냐. 사실은요, 중국과의 뭐 균형 외교를 한다 하시고 문재인이가 얼마나 한미 동맹을 그렇게 디스컬레지 했습니까? 근데 지금 좀 스탠스를 좀 바로 서나 했더만은 지금 또 꼭 그게 아닌 거를 지금 서서히 보이고 근데 있잖아요. 미국도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좀 따져야 될 부분들은 따져야 되거든요. 특히 전임 총리를 했던 정세균이가 미국을 보고 도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미친 무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의 전임 총리가 또 지금 문재인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미국을 보고 쌍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따질 건 좀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문재인의 그 기만 전술에 미국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미국 그 안보실장이 가서 그 미국 청한테 북한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2년 전에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북한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거짓말하고 돌아서 와가지고는 이쪽에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실패의 원인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부의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기만 전술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제대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냥 이번에 몇 가지 뭐 미국의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들을 얘기했다 해서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이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 그렇죠. 이래 보는 거죠. 그 국가 간에도 그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교, 특히 우리가 외교 면에서도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래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역 같은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하더라도 국가 존립에 관한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한 선을 긋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근데 이번에 뭐 안보 문제도 다자 안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플러스 쿼드, 그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의 플러스 쿼드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대강 얼버무렸어요. 지난번에 최태호 얘기 SK. 예. 뭐 아무튼 또 바로 무죄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최태원이가 이번에 아주 계속 조작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기업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업 총수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아니면은 뭐 부회장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방문 중에 돌아오자마자 무죄 선고가 났어요 어제. 돈을 줬어. 내가 그걸 보고 제니바 기자가 제대로 봤구나. 제가 뭐 사실은 그러한 충분한 그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거죠. 그거 이제 다음 정권 때 이재용이 들어간 그 교도소로 아마 치킨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한 거고요.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회담 내에서 5시간 동안 문재인이가 바이든 대통령과 있은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봤는데 이제 문재인의 실수는 완전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인 문재인한테 대우가 뭐냐면은 문재인을 연설 중에 여기 한국의 총리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That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s here for this ceremony. I doubt whether this has ever happened before.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지금 찍어놨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이제 기자들이 저 사람이 총리냐고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감도 못 된다. 그랬지만 총리가 이름이 뭐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문재인이를 의도적인지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의도적이었든지 좌우지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총리로다가 불렀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는 뭐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뭐 문재인이 개인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그 국격에 대한 것도 미국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문재인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무튼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상황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로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알면은 이 정권은 친중 친북 정권에다가 사회주의 정권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또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는 그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대사관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뭐 집회를 못하고 하지만은 뭐 의도적인 저는 뭐 탄압이라고 봐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번에 뭐 문재인이 가서 이런저런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는데 미국이 와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 이런 차원보다는 동맹국가가 저렇게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문재인이 이번에 와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중적 인격을 또 보였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국립묘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참배를 하고 또 마지막 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지막 6시 반에 한국정 참정용사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갔던데 예, 예. 거기에 가서 그 무명용사의 그 이름을 4만 몇천 명 이름을 벽에다 새긴다는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요. 나는 오늘 무명용사들의 그 묘지를 참배하면서 중요한 것을 만났대요. 그 만남이 뭐냐? 이 나라를 우리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희생한 것을 보니까 가슴이 메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것이 실감난다. 이 영웅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긴지 잘 보고 가라. 그거 봐라고 바이든이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지 않았느냐. 그죠? 그 6.25 참전 용사 포켓 대령 그 사람 훈장 명예 훈장식도 이 바이든의 아이디어예요. 이 사람이 워낙 그 한미 동맹을 자꾸 무시하고 미국의 은공을 모르니까 자 봐라. 너희 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가서 참전했던 우리 웨스트 포인트 출신 대령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이게 증인이니 너가 왔으니 이 자리에 꼭 여기서 봐라. 한미 관계가. 이래도 네가 미국이 은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이게 이제 그냥 참전이 아니고 예. 중공군을 섬멸했던 그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의도된 이제 그 훈장 수여식을 했는데 문재인이 그거 갔단 말이에요. 예. 그 가서 꿇 앉아 가지고 저 무릎에다가 손도 얹고 했는데 저는 보는 게 이런 거죠. 문재인의 국내에서의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2년 전인가 6월 6일 날 중원 앞에서 그 외국 선열들 앞에서 모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지 신영복의 사상의 국가가 아니고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런데 그 미국이 봐라, 네가 친중행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한국전에서 중국을 섬멸했는 그 대령을 너 앞에서 훈장을 주는 걸 봐라. 맞죠. 깨달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뭐 그런 그 양반 생각해서 깨닫겠어요. 쇼하는 거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요. 오늘도 웃었다가 울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이 좀 더 안타까운 것은 CVID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못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재개를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강 44조 받은 정도의 주고받기 했는 데 대해서는 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좀 불만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재인의 연설을 제가 듣다가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제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백선엽 장군이 6.25 영웅인데도 국립묘지 하나도 못 묻히게 만드는 저 인간이 여기서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난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경호원들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주미 네. 일본 대사를 만났잖아요. 예. 그때 그분에게는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이건 뭐 대단히 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2번 물었다는 거야. 문재인이 좀 사회주의자 아니냐, 뭐 그런 게 이렇게 아니죠. 물었다. 완전 아니,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2번을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이 알긴 알고 있어요. 트럼프도 알고 하는데,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듯이 동맹국의 이익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의 동맹국은 한국의 이익은 뭐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러한 세력들 혹은 지금 사회주의자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의 탄압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들도 미국이 좀 견지를 해줘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 수호자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잖아요. 그러면은 동맹국으로서 문재인의 실체를 알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뇌물 받지 않은 분이 4년 지금 2개월 넘게 감옥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세계의 위정자들도 뇌물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나는 위정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그렇기 지금 앞으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 위정자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울 점이 있다. 어떻게 저분은 4년간을 그렇게 뒤지고 검찰에 뒤지고 법원에 뒤지고 다 뒤졌는데도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 그 자금 문제는 네. 역대 정부를 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명박 노무현 그다음에 뭐 등등등 다 그 김대중 김영삼 다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냐. 그 사람들이 깨끗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교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법적 잣대를 갖다 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문재인이 개판을 쳐놓으니까 네. 개판을 쳐놓으니까 조금은 느끼고 계시지만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자유민주 체제 반 문재인 반 독재 뭐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어저께 그 백악관에서 그 우연히 CNN 기자 한 2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하 동문 한 몇십 명이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며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보도를 안 하느냐라고 몇십 명이 아니고 100여 명이 들어갔죠. 100여 명이. 아니 걔들 말은 몇십 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more than that, 100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CNN이 왜 그런 거는 보도 안 하느냐 하니까 나보고 이제 좀 디테일한 걸 좀 나중에 달라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그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은밀히 지금 제가 분석하기는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가 노출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루 전날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이 예, 들어가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내일 정상회담이 있다 하는 20날 오후에 이재용이를 즉각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상회담 하지 마라. 무섭게 때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온 CEO 그룹 단체에서 CEO인 미국의 CEO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그룹에서 이재용이 석방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재용 석방 플러스 박근혜 석방입니다. 이재용이가 지금 왜 들어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뇌물 준, 에비던스도 없는 사람을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그냥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집어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계 경제에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물론 한국 경제도 물론이지만은 이재용 그 CEO가 지금 활동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감옥서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스 그런데서 이제 백악관에도 그냥 막 쳐들어오고 그랬어요, 몇 명이.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로비를 많이 했겠지. 예,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삼성 파워가 역시 크다 이러더라 기자들이. 한국의 상황은 제가 이제 뭐 여야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예. 저렇게 만나 얘기 들어보면은 상황이 좀 달라요. 뭐냐 그러면은 아무튼 이재용은 뭐 8.15나 이때 석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사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의 생각은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동시석방 이런 걸 원하지만은 쟤들은 벌써 대강 정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뭐냐면은 이재용 석방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는 이재용 석방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제일기업이고 또 대한민국의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기업의 CEO가 뭐 말도 안 되는 묵시적 청탁 때문에 들어갔던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럼 뭐 이재용의 제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윤석열이가 이재용을 엮어 넣은 겁니다. 묵시적 청탁으로.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가 또 뭐 야권 후보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참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재용하고 삼성의 이재용이가 구속돼 가지고 감옥 가는 날 윤석열이는 삼성 수사팀한테 다 고생했다고 환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도대체 이재용을 왜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이런저런 얘기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재판 기록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눈빛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묵시적 청탁. 그것이 이재용의 죄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탄핵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은요. 권력 찬탈이에요. 쿠데타란 말이에요. 쿠데타가 거짓 선동 언론 방송을 장악해서 거짓 선동 업무를 가지고 했는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희생양이 이재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용의 석방 부분은 이재용이 왜 들어갔느냐부터 좀 봐야 돼요. 이재용이 들어간 것은 뇌물을 줬다 안 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뇌물을 줬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딸한테 뭐 말 3마리를 줬는데 말 3마리 빌려줬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 알아야 되잖아요. 네. 최순실은 독일에 간 거조차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짓말했다고 독일 간 적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그것은 다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3마리 빌려주는 뭐 돈이 한 70몇 억 되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뇌물죄로 엮어버렸어요. 아니 뇌물죄는 본인이 일을 벌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말 3마리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를 뇌물죄로 엮은 게 윤석열 검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재용의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이재용이가 뭐 때문에 감옥 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가 뇌물을 줬다. 그리고 말 세 마리를 빌려줬는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빌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제니박 기자가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 핵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재용의 석방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재용은 희생양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I see. 그래서 5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는 스케치를 해보니까 소위원회에서 회담 있고 확대 회담 했었고 양자 회담은 거의 한 18분, 19분 정도에서 끝났고 밥 먹고 5시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데리고 여기도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도 가서 이야기하고 로즈 가든에서 단둘이 차 한잔 하면서 이 얘기하고 또 비밀룸에 가서 이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비밀룸에서 이 얘기했을 때가 가장 큰 포커스가 석방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그 기자 중에서 그 카메라 기자들이 있어야 하나. 제가 물었어요. 인상이 어떻더냐 하니까 마치 훈시 받는 사람처럼 문재인이가 그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있더라. 저한테 전해주더라. 이제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비밀 둘이 단둘이인데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뭐 햄버거 말고 뭐 다른 거 먹었다고 예. 그거 가지고 뭐 대단히 대접을 받았다. 크랩 시푸드 크랩 스테이크 그게 무슨 대단히 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훈시 같은 한국의 우파 몇 개 유튜브에서는 네. 그것은 문재인을 욕한 거다. 왜냐면은 그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 인권 문제 그거는 이제 노출하고 싶지 않는 얘기들을 불러서 문재인한테 단속을 하면서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의 시간을 문재인하고 하면서 쇼부를 벌였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무슨 뭐 다 예상했던 일들이고 다만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그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대해서 미 의회가 어저께 발끈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자, 그거는 무슨 소리냐? 미국이 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인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비핵화를 마치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비핵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네. 저 CVI들은 북핵 폐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용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예. 김정은이 김일성부터 내려왔던 모든 얘기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조선반도 비핵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그렇죠. 북한의 뜻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국은 용어적으로 아직 바이든 정부가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도 용어적으로 그래 하면 안 돼요. 용어적으로 북핵 폐기 CVID를 얘기해야 되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defini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항상. 근데 이게 definition of th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로 해야 돼요. 그래서 노스 코리아로 해야죠. 예, 이 용어를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서 엄청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비 대변인이 결국은 you're right. 우리는 이렇게 불렀지만은 우리의 뜻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정의를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폐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비뉴클리어 비핵화 용어하고 핵폐기하고 좀 다른 뜻이 이제 핵 없는 한국말의 뜻은 대단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CVID의 노선을 그렇죠.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한 것은 실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 측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우려스럽다고. 그 상당히 다행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렇죠. 블링컨 국무장관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비핵화라는 것이 그 용어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리를 해줬어. 그도 북한의 비핵화고 우리는 북한이 절대 그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그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하게 바이든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that's not change at all. I mean, 스탠스는 미국은 절대 양보도 없고 어떤 전제 조건도 안 줄 거고 어떤 제재도 리프트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비핵화를 전제로 나오지 않는 테이블엔 절대 앉겠다. 공은 북한으로 이미 넘어갔다라고 딱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성김 북한 이제 그 특별대사 뭐 그분은 저도 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성향이 어때요? 근데 그 사람도요 미국을 떠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어떤 때는 이쪽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쪽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우리로 봐서는 좀 친북 성향이 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 뭐 친북이라기보다는 뭐 그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 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죠. 바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반도 he cannot do anything. He doesn't have any decision maker. Okay, so he has to follow the government decision.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미국의 이익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사람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잘못하면은 뭐 친미 쪽이냐 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고 미국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심은 또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해가면서 많이 반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김도 많이 속았죠. 북한의 그 냉각수 그때 그 파괴할 때 성김이 갔지 않습니까? 그 다 엉터리를 지어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절대 속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도 그 이제 더욱더 언제 뭐 성김하고 뭐 기회가 되면 만나 볼 생각이고요. 예. 미국을 올해는 좀 방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예, 한번 언제쯤 팬데믹이 가면 좋을지 또 여러 가지 스케줄 렌즈나 이런 부분은 제니박 기자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언제쯤 방문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백신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한 2달 전부터 협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가 갔던 한 10월 달쯤에는 가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6월 말쯤 되면 여기는 거의 백신이 아이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 하는데요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네. 백신이 지금 거의 어덜트가 50% 이상이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해소될 겁니다. 이번에. 예. 여기 기자들도 돌아가면서 취재 들어갔는데 브리핑에 이제 많이. 백신 맞았어요? 저는 백신 3개월 전에 맞았습니다. 예. 모더나? 예, 모더나. 백신 맞았습니까? 저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도 질 좋은 부작용 없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이 많죠. 그래서 백신의 지금 그 예약률이 되게
낮습니다. 네. 백신 접종 예약률이. 왜냐하면 아재 그 백신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맞았다고요? 저는 안 맞았죠 아직. 빨리 맞으세요. 우리는 우리 순서가 안 돌아왔어.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사실은 좀 맞기 싫어요. 그래요. 그거 맞지 마세요. 그 모더나, 저는 모더나 맞았는데, 뭐 잘 넘겼습니다. 누가 뭐 겁나니 뭐 난리니 아프지도 않고 3일만 그 예방주사 맞듯이 좀 똥똥 붓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거의 다 맞았는데 안 맞은 사람, 만약에 안 맞은 사람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맞은 사람은 마스크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질문하고 보셨죠? 저기 유튜브. 거의 다 마스크 쓰고 질문을 했습니다. 브리핑룸에도. 근데 요즘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니까는 이제 숨을 좀 쉴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정상회담의 그거는 이제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질 때 이게 효력이 나는 것이지, 무슨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말이 어그리먼트지 그게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상황 파악. 원래 기업에서 MOU 체결이라는 게 많이 써먹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 문제는 MOU가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이 들어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 잘 봐야 되는 게 원래 사회주의자들은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돌아서서도 이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을 그런 식으로 인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소병훈인가 그 사람이 문재인이 돌아오기 전에 중국 들러서 보고 좀 해야 된다. 보고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설명해야 된다 이랬는데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죠. 벌써부터 봐봐요. 그거 중국에다가 굽실거리는 거 보세요, 또. 저기 문재인이는 그 대우하는 것도 우리 저기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를 해놓고는 또 닦았어요. 문재인이 악수한 손을 우리 곁에 더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닦은 걸 보고 지금 가십이 언제 돌아다니는데 팍스 뉴스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팍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외교적인 결여다. 그 다음에 상대의 대통령을 너무 무시했다. 뭐 하여튼 3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그 행동을 보면서 네. 미국이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식을 했지만 한편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그냥 젊은 사람이 쪽팔려 죽겠어요. 아니 그러고 말이에요. 자 합동 기자회견 때 보면은 사람이 왜 그리 산만해요? 아니 딱 집중해가지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바빠요. 저 혼자 밑으로 봤다가 뒤에 꼽는 거 보청기를 만지작거렸다가 혼자서 산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서 기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 대통령은 굉장히 산만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이고 품격인데 참 창피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네.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 올라와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가 그 기자회견 바이든이 보통 오바마나 이런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그렇고 상대 국가 원수가 얘기하면 아무튼 상대 국가 원수를 보잖아요. 본다고요. 예. 이래 보는데 바이든은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저럴까? 물론 화면이 그때 잡혔던 화면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자기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당하고 위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은 뭐라 그랬죠?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불안하고. 이러면 불안한 정서가 행동 하나하나에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들어가면서 왜 바이든에 있는 그 길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는지 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뭐 대깨문의 대표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의 품격은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한민국 같은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안 맞다. 4년 만에 뭐 대한민국의 추락, 국격의 추락, 국민의 자존심의 이 먹칠, 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죠. 그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미국은 위대한 나라고 뭐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서 자기가 존중한다는데 자기는 뭐 인권을 지금 존중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나 틀려가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게 그런 기만, 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의 기만에 미국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했던 얘기하고 돌아가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 이번에 박지원이가 갔잖아요. 박지원이의 근데 행동이 왜 참, 뉴욕으로 갔을까요? 왜 워싱턴으로 안 오고? 뉴욕 갔다가 워싱턴 가겠죠. 그 뉴욕을 왜 갔느냐는 의문이 많더라고요. 그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대표부의 모종의 썸띵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그 아무튼 뭐 자질 없는 지도자의 자질 없는 참모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 체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체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은 이 거짓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다 가는 것이 저의 확실한 그 신념이고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미국 한미동맹의 수호자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10월 달쯤에 우리가 보통 10월 1일 국군의 날 뭐 이쯤 해서 제가 미국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10월 달쯤에 미국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봅시다. 자, 국가정보라는 것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그 존립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인데 국가정보원이란 그 박지원이가 옛날에 제가 볼 때 뭐 김대중 옆에서 빨갱이, 간첩, 뭐 온만 나쁜 소리는 다 듣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핵심 부서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청와대는 거의 다가 뭐 빨간색 아닙니까? 주사파 행정관 이상이 한 20명 이상이 아직도 있죠. 예. 그런 나라가 과연 어떻게 미국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2년 전에 제가 그 한반도 최고 정보 책임자 두 사람을 만났잖아요. 뭐 사실 비밀리에 제가 만나서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공개를 하지만은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가 미국에서 고민을 좀 해봐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건지 보자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어떠한 그 전반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택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2년 전에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미국이 대단히 그 우려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아마 그 이번에 제가 10월 달에 가면은 또 그분들하고 다시 만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2년 전에 했던 얘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사실은 안타깝죠. 한국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또 한국 국민들이 아무튼 깨달아야 된다. 제가 지금 뭐 유세가 아니고 집회 나가면 하는 얘기가 국민 저항권 발동이 돼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감옥을 가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폭력 투쟁을 하는데도 저렇게 탄압이 심한데
국민들께서 아무튼 우리 국민의 권리,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이 찾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침탈하고 있는 법들도 만들고 국회에서는 일당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바깥에서는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식 문재인스럽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들어요. 문재인스럽다. 그 뭐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문재인스럽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인식들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동을 국민들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어저께 그 미 정보 당국자들이 한 말을 하나, 아주 뼈아픈 말을 하나 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no, why? 문재인 임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 why? 임기 때까지는 없을 거다. 임기 때. 다음 정권 maybe. 오케이. 자, 왜 그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왜 그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문재인만 바쁘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문재인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미국 대화 이전에 지그가 해서 정권 창탈하더라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봤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쉽게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소대가리니 말대가리니 다 했는데 그걸 다 입에다 감수하고 문재인을 또 만나? No. 오케이.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건 맞아요. 내가 주미 일본 대사 만났을 때도 그 실질적으로 아베한테 트럼프가 문재인이 자유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2번, 3번 질문을 아베한테 물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정부도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 이 정치 상황, 지방자치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이 좌파들을 도와주는 게 트럼프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한국 정치에 미국의 행동이 미국 특히 지도자의 대통령의 그 상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한국 정치에 엄청나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자체가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 한마디가 포장이 돼서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트럼프 정부에서 알면서도 한국의 지방선거 완패, 보수파가 그 총선 완패 이 부분이 어떻게 이용됐는가 그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정도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는데 뭐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무관심하게 한국에 있는 국민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가지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관심은 끄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미 끊었는데요. 저기 다음에 지금 어느 정권이 들었을까에 굉장한 지금 기대를 거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대시 여기도 아주 그 점수가 안 좋아요.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은 아무튼 저항을 해야 되고 네. 싸워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 이런 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뭐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이나 시구위원들 공천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 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독재 전체주의 국가의 행태를 하고 있는데 뭐 말로는 일당 독재하고 있다, 독재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을 야당은
야당은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다고 할 때는 처절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5.18 묘지 가서 물 앉아 울고 묘지나 닦고 5.16 혁명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인데 그러고서 아니 그러면 사진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나 너 건국 얘기를 자꾸 안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까지 떼버려라 그냥. 너 그냥 5.18 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그 사진을 걸면 되지. 왜 우리 사진을 그렇게 하지? 저기 조원진 대표님을 그래도 여기 기자님들이 백악관 기자라든지 또 국무성 기자님들이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다면서 그 사람이 상당히 한국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항상 해요. 왜 그런 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언론에서 예. 좌파 언론들은 아무튼 저한테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만하고 문재인하고만 좀 싸워라. 네. 우파 사람들도 그래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거짓이고 이것이 불인데 그럼 이 거짓 불의를 덮어놓고 가면은 그것은 무슨 저항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저항이라는 것은 독재 저항이든 이 권력 이 산탈자에 대한 저항이든 헌법 위반에 대한 반헌법적인 행위자에 대한 저항을 할 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분명히 거짓이고 불의에 의한 탄핵인데 이걸 덮고 가자. 막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는 언젠가는 국민들이 깨달을 이제 지금 국민들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분리해가지고 사면인 얘기를 나오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사면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신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단히 높아요. 50% 이상 60% 가까이 가는데 자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네. 그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습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인데 다음 정권은 아무튼 이 개헌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이 헌법 개정 개헌 부분에 대해서 네. 좌파들이 들고 나올 겁니다. 네. 또 지금까지 저질러 놨던 4년 이제 5년까지 하면 5년의 이 소위 말하는 법치 사망, 체제 침탈,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 역사 바꾸기, 역사 침탈 이런 부분을 되돌려 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후보자로서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이 좌파 독재의 이 상황들을 일당 독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후보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 발 문부터 열자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5년의 대한민국의 역주행, 소위 반동 세력, 대한민국 역사의 반동 세력이 5년간을 장악했기 때문에 반동의 부분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간담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좌파 언론들이야 뭐 좋은지 얘기하기 싫죠. 왜냐하면 뭐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문재인 보고 독재 정권이라고 그다음에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다루기 싫죠. 좌파들이 그렇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조중동도 자기들이 원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언제 국민들 스스로가 깨칠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제 딱 5분 노력은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언론들의 얘기 특히 네. 우리 공화당에 저항하는 사실 기네스북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저항의 상황들이 오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이제 딱 5분 5분 안에 끝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로다가 8월 정도 돼서 한미 연합훈련이 큰 연합훈련이 있다는데 문재인이가 그걸 또 거절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연합훈련 안 할 겁니다. 왜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팬데믹, 아무튼 뭐 친북 친중 정권인데 네, 아무튼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한국 돌아와서 얘기가 달라요. 지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확실한 그 한미 정상회담 혹은 후속회담에서 그걸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근데 뭐 미국이 이 소위 지금 코로나 핑계 또 될 겁니다. 아마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번 그 다음 16일 날 내달 그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과의 물론 중국하고 먼저 만나야 되는데 푸틴이 미국하고 먼저 만났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중국하고 그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결국은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을 또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당분간은 왕따형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전략적인 동반자는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한테 또 한 번의 어떤 큰 그 대형 사고를 처리하는 모종의 미션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김정은이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네. 보통 한 1년 동안 그 대화 자체를 안 할 거예요. 보통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도를 보면은 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친미 국가들입니다. 네. 딱 한 나라, 북한을 제외하고는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국가가 친미 국가라고. 뭐 미국의 전략이죠.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기도 한데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친중 친북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반 동맹적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 것은 그 미국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73년의 역사에서 반동 정권이다. 반동 정권이다. 워낙 뭐 많은 이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반동 정권이다라는 정의를 했어요. 네. 이 반동 정권은 제자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문재인이가 그 4년 동안 들어와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고 세계 경제도 말이 아니고 경제인들을 제일 무시한 나라가 지금 한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살림을 살아주는 그 경제 개발을 하는 그 최고봉들을 다 그냥 뭐 건수를 잡아가지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이런 무식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 사회주의자들의 공통점 뭐냐? 항상 갑과 을, 우리가 아니면 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진 자들을 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노동자 천국, 소위 노조 천국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법들이 그 노동 3법이나 이런 법들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그 타이밍 또 아웃되게 하네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제 2탄 그것이 알고 싶다 제 2탄 끝내고요. 다음 주로 또 넘기면서 이 아쉬운 시간을 또 보내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조은진 대표님은 진짜 말씀이 너무너무 그냥 진담이 좋으셔가지고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러네요. 예. 벌써 1시간 됐어요. 예, 건강하시고요. 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